들으신 것처럼 단식 나흘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행보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인데 패널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 투쟁 중인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저는 런던 협약 86개 당사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거듭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중단시키겠습니다. 네, 단식을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연 건데 일단 친서를 어떤 배경 속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런던 그 협약과 런던 의정서가 채택된 그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예. 93년도에 러시아가 해양 투기를 합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그게 이제 IAEA의 기준치 이하라 그래서 해양 투기를 했는데 일본이 가장 앞장서서 이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까지도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런던 협정과 의정서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지금 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이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런던 협정과 의정서 총회에다가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총회가 올해 10월 달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달에 열리는 총회에서 당사국이 이제 86개국이 있는데 그 당사국들이 협약과 의정서를 해석을 해서 이것이 해양 투기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제사회 연대에서 이런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도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총회의 당사국들한테 우리의 이제 입장들을 국민들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지금 친서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저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마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좀 정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말하는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에 위배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저는 뭐 그렇게 물어봐서 런던 협약국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과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가 정말 불법적인 투기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방류인지 저는 물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런던 의정서에 따르면은 이 해양 투기를 한 그 방법으로 선박에서 투기를 하거나 비행기, 항공기에서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공 구조물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걸 이제 막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알프스를 지나가서 거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해양에다 지금 이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런던 의정서에서 말한 것처럼 무단으로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거나 배에서 막 쏟아붓거나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집어 던지는 이런 식의 해양 투기로 볼 것인지 저는 뭐 민주당이 뭐 좋은 거래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10월에 그 총회에 가서 충분하게 세계적인 분들과 같이 기구에 참여하신 그 가입국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전 합법적인 처리 결과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같이 그럼요. 물어보자 뭐 이런 의견이신 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인공 구조물에서의 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 인공 구조물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결의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오염수 방류는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인공 구조물이라는 게 이게 투기인지 알아보자 이런 내용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진선은? 일단 저는 충분히 이제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외교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런던 협약의 취지 자체가 뭐 앞에서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오염물질 방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한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런던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의 야당, 뭐 또는 중국 이런 일부 세력들뿐만 아니라 보면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라고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일본의 방류 또는 투명하지 않은 데이터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반대 서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던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력들과도 충분히 연대할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서한의 내용이나 아니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곡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반일 선동을 보며 많은 국민이 오늘도 이 대표가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민생을 돌봐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을 가스라이팅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과거로의 퇴행을 막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선 뭐 일제 샴푸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야합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예. 트리도 영국 이 캐나다 총리도 다 야합을 한 것이다. 자, 이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만 뭐 찬성이 아니라 우리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칠 나라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아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야합을 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야합한 것인지 둘째. 자,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방류를 했을 때는 충분히 런던 협약에 위반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일본은 이미 IAEA라는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안전성이랑 있다라고 이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고 삼중수소도 정말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양으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그러면 예전에 러시아가 그 무단으로 내보냈던 거하고 같은 의미로 있을 수 있을지, 예. 과연 국제기구들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할지, 예. 저는 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제해사기구에 제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자칫하면 이게 어떤 공인해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갔을 경우에 지금 이게 과연 이게 불법이다라는 이게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충분히 국제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제기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 국제기구가 또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자충수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 거 뭐 그런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위 그야말로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비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그 당의 연찬회 예. 의원총회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그 253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들이 전체에 모인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종교 그리고 다른 이제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같이 그 연석회의 등이 많이 이제 대책위 등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예. 같이 지역에서 이제 촛불 집회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하자라고 결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집회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참여 범위가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거라서 네. 이런 거 관련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좀 예. 몇 가지 좀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런던 협약 그 총회에다가 안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이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는 방류가 결정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일본의 주요 외신들이 도쿄 전력이 2011년도에 이 원전이 폭발하면서 몇 년 동안 몰래 방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많이 없다.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방류 과정에 있어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지금 일본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 내 매체들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과거에 도쿄전력이 많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네. 지금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시하는 자료와 정보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쿄전력 전 직원이 그 양심 선언을 했어요. 도쿄전력은 이 방류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IAEA도 예. 이 방류의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 과정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일본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주변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투기의 방법은 정치, 사회, 환경적으로 국제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서에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이고 또 30년이 아니라 10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을 지은 곳에서 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10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면 향후에 이것이 그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100% 검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 국민들의 85%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고 여당의 태도는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장 그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는 것이 전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보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자꾸 오히려 그렇게 가짜 뉴스로 우리 선동을 하니까 예.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정쟁화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정쟁화되는 것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합니다. 뭐 일단 따져보자는 말씀은 또 해주셨으니까요. 근데요? 예. 네, 네. 자, 일단 객관적으로 일단 집회 숫자가 줄었잖아요. 예. 자, 정의당은 왜 같이 안 해요? 정의당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이재명 대표 본인이 했던 이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솔직히 갖고 하고 있다. 이야기해서. 왜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이재명 대표 본인 지금 사법적인 그 리스크 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저런 집회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그 의미보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결국은 많은 분들이 뭐 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시위와 이 집회들이 실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모이는 거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집회에 비해서 예전 광우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모든 문제를 지금 민주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없애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런 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집회 자체를 아예 뭐 하지 않거나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자체적인 행사를 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리해서 이탈했다,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결국에 여당이 또 집권하고 있는 만큼 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예. 것인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오염수 대신에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일단 IAEA 보고서 이전에 일본이 그렇게 이 오염수가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다면 방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국에서 재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류한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방류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방류에 이르기까지 그럼 좀 더 강하게 저항하거나 강하게 비판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해올 수 없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짜뉴스고 민주당의 선동이고 조작이다라는 입장 외에는 사실 정부가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거나 하다못해 일본 대사를 초치하거나 이런 기초적인 행위마저 없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해양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현장에서 상시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가 국민 간담회에서 밝혔지만 그 방류 이후의 모니터링과 감시와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 정부하고 우리 전문가하고 공유하면서 따지고 묻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불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할 만큼을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우물에 독극물을 탔고 이게 핵폐기수고 방사능 테러고 이런 식의 막 겁을 잔뜩 줬을 때 우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이 차관급 인사들이 나와서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문이 되는 거, 예. 우려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걸 다 설명을 했고 다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일본이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나왔던 이 이른바 런던 의정서의 가입국들끼리 한번 토론해보자. 저는 좋은 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현종 의원의 제 생각이 똑같은데 가서 아마 토론해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의정서 해박국들이 아 이거 보니까 이건 인공 구조물에 의한 해양 투기가 아니다. 국제 안전기관에 의해서 검증받은 해양 방류다라고 이야기되면 그걸 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도로 곡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에 광우병 파동 때 그 수십만이 모였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적인 동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면 좋겠지. 안전이라는 것은 100% 안전한 것보다 좀 120% 안전하면 좋죠.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예. 좀 더 안전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들어오면 큰일 나고 지금 저 방류했으니까 이제 우리 남해바다부터 시작해서 온 생선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에요. 그걸 알겠습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니까 여당에서 예.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부는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며요. 근데 왜 자꾸 찬성하는 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게 왜 방류에 민주당이 대해서 예. 이게 방류한 민주당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야, 이게 통제하고 미- 감시한다는 이야기. 제가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도쿄전력에서 핵폐수랑 바닷물의 혼합 비율을 매일매일 틀리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맛대로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기로 했었는데 상주 안 된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갖고 뭐 절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이제 불신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에서 준다는 그 정보, 자료 전부 일본에서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신뢰 자체도 이제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한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재판한다든지 런던 협약 총회 통해 다툰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미국이 지금 수산물 수입을 엄청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예. 이걸 위해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전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는 10월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단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뭐 리더십을 우려하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단식에 대한 당내 분위기,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253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169석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부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그 돈봉투랑 코인 문제와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을 했으니까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기 있게 싸우자라고 한 것이고 그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들어가면서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런 전선을 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뭐 원내와 원외를 통틀어서 지금은 그런 진단에 맞서서 그 결기 있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사실은 뭐 일부 의원들의 그 이견이 있었던 건 늘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좀 단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 의원들은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정기 국회 안에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용한 그 국회의 권한들을 행사하고 또 원내에서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핵폐수 반대라든지 이런 투쟁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에 저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어제 뭐 격려 방문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화를 했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싸우자는 의미를 저는 민주당이 왜 그럴까?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국민들이 싸우자는 의미는 뭐냐면 좀 더 민주당이 얼마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이나 지금 국회는 일당입니다. 자, 일당이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게 왜 통과 안 됐습니까? 민주당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하는 그런 투쟁적인 법안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민생과 관련된 법안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지금.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깃발 드는 거, 이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를 나가서 단식하고 시위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지금 무슨 80년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싸우겠다는 게 지금 586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1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 엄청난 박수 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싸움의 의미를 다 이부영 저분들이 예전에 다 민주화 운동할 때 싸웠던 분들이에요. 자꾸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만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니까 국민적 동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집권을 해본 야당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자신들이 국회 일당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법안들, 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거 통과시키고 하면 국민들이 왜 비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민주당은 지금 싸운다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아니 뭐 맨날 나가서 시위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이게 싸우는 겁니까? 진짜 싸우는 건 그게 아닙니다. 민생 법안을 챙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여당의 태도부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마땅히 열려야 되는 회의들 이런 거에 지금 안 들어와서 다 파행시키고 있는 거는 여당이거든요. 오히려 여당이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3개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수해 대책 얘기해 주셨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근에 여러 번 일어났던 묻지마 범죄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열렸던 행안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당이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받아주지 않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나중에 다른 날짜에 잡아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더 황당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행안위에. 두 번째, 고 최수근 상병 관련한 진상규명 문제가 있죠. 최근에 뭐 수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짚어보자 국방이 열렸습니다. 근데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여당 의원이신데 여당 의원 그분 한 분 빼고 아무도 안 오셨어요. 마지막에 잼버리 사태 있었죠. 여가위 열려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따져보자 하고 여가위 열렸습니다. 근데 김현숙 장관 증인 출석 협의 안 됐다고 국회에 왔으면서 회의에 오지도 않았고 여당 의원들 참석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생 법안 저희도 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국회에 있는 절차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논평이나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을 통해서 민주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민생과 뭐 이런 경제 문제 챙기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도대체 뭘 하고 있죠? 이념 전쟁. 예.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 전쟁에 가담하는 것 말고 여당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재명 예. 대표의 이 뜬금없는 단식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그래서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조롱 섞인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가 그 어려웠던 그 군사독재 시절에 목숨을 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단식했던 YS나 DJ 같은 이런 식의 단식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 단식은 제1야당으로 여의도 국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제1야당 현직 대표입니다. 검수완박 통과시킬 수 있는 제1야당 거대 야당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해임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이고요.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이고요. 노란봉투법 무슨 양곡관리법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 거대 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어느 날 뜬금없이 단식하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누가 봐도 뭉뚱그려서 그냥 황당무계한 요구 조건을 세 가지를 걸은 거예요. 윤석열 정권 독재에 대해서 그 사과해라. 그리고 해양수 방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뭐 반대해라. 그다음에 개각.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긴박하고 예. 구체적인 정말 저것만큼 반드시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저걸 꼭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단식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는 돌아서서 결국은 자기한테 날라오는 소환장 그리고 결국 자기에게 청구될 구속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 갔을 때 체포동의안 예. 표결에 비명계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박해서 너 이래도 너 나를 감옥 가라고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전술적 고려밖에 없었다. 나는 비아냥 섞인 단식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진정성에 대해서. 네, 지금 일단 뜬금없는 단식이다 또 얘기하셨고 이현종 의원님도 개인을 위한 단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지금 검찰 조사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서 지금 내일 월요일 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대표는 또 2시간만 뭐 조사를 받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상 뭐 2시간이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의미다라는 좀 분석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당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저희가 9월 4일 날 검찰에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것도 그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8월 30일 날 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8월 30일 날 한 이유가 29일 날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으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듣고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그 29일 재판이 지금 파행됐어요. 그럼 이제 9월 4일 이전에는 재판이 안 열립니다. 그 이후에 열려요. 그리고 이제 9월 11일부터 본회의가 없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고 검찰에 통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후에 하겠다라는 그 명분도 없어졌어요. 그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면 될 것이지 9월 4일 날 그 오후에 주요한 국제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도 사실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시간인 오전에 나가서 2시간이라도 먼저 받고 그다음에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또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인을 위한 방탄입니까? 그리고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고요. 4차례 소환해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저희 이제 평택 제가 지역구인 평택인데 거기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 농민들이 많이 삽니다. 네. 정말 역대 최대의 쌀값이 폭락해 갖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양국관리법 힘들게 통과시켰더니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 의료 사각지대 없애겠다고 어르신들의 의료를 좀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했던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으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단식 투쟁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무슨 본인을 위한 사법 방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뭐 수원지방검찰청이 카페가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조사를 2시간 받고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가서 인정신문하고 또 더군다나 수원은 뭡니다? 자, 그럼 서초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11일을 받겠다고요? 지금 단식해서 11일 지나면 그 제정신에 받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11일 정도 되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그럼 것이다. 침대 가서 휠체어 타고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그것 자체야말로 이게 조사를 제대로 안 받겠다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11일 단식하면 그 조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11일 동안 단식한 사람을 갖다 검찰이 불러다 조사한다? 검찰이 욕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본인이 하는 걸 다 하면서 왜 조사는 안 받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2시간요? 2시간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2시간 하면 예를 들어 조사하는 시간만큼 나중에 이제 조사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네, 그렇죠. 뭐 몇 마디 물으면 저희도 1시간 이 프로그램 방송하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안들을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가 한 본인 마음대로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양국관리법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다시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농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매 쌀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다 사주는 법안들 통과시키면 그 예산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무슨 정부가 농민 생각 안 해서 이걸 양국관리법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렇게 이걸 해놔놓으면 다른 작물들 재배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 안 시킨 거예요. 예. 무조건 국민들 위하는 거 통과 안 시킨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뭐 민생 이야기 좀 더 이어갈 텐데 다음 주제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장외 집회에 맞서 이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가 민생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은 야당 당대표의 그 뜬금없는 단식부터 시작해서 총력 투쟁으로 장애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대조되는 행보로서 특히 이제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예. 그다음에 12월 초까지 예산을 또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어떤 일단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 버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추석 전까지 계속 민생을 돌면서 각 지를 돌면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들 또 국민들의 어떤 수렴 사항들을 예. 갖다가 모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또 계속 열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생각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본청 앞에서 단식이라는 그 화면과 우리 당 지도부의 전국 각지를 투어하면서 민생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예. 저는 이것이 과연 여당으로서 가장 합당한 방식이다. 그리고 민생이 곧 예산국회고 예산국회가 바로 정기국회 본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과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대조적으로 보였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 예, 좋습니다. 민생 뭐 여당에서 민생 챙기면 좋죠.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것이 또 보여주기식 민생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민생을 이해하는 것은 예.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2024년 예산안을 보면요. 그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 다 축소하거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 다 삭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 그 상권이라든지 골목 상권의 가장 그 유효한 정책이라고 하는 지역 앞에 예. 예산 빵원입니다. 거기다가 지역 서점 지원비도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청년들이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내일 공제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로 그 후쿠시마 핵 투기와 관련된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예산 7,300억을 또 잡아놨어요. 그거 원래 일본이 해양 방류 안 하면 예. 안 써도 될 예산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그거를 그 보완을 한다라는 거 하면 일본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다라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예.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예. 하려냐면 예. 실제로 전국 다니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횟집 먹방쇼라든지 수돗물 마시고 이런 것이 예. 이런 쇼 말고 실제로 예산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넣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을 많이 퍼주기라면 여당한테 유리하죠.
여당 예산 많이 퍼주면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예산을 2.8%밖에 안 올렸을까요? 왜 여당이 다 주면 좋죠. 그거 다 여당이 표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420조나 달하는 국가 부채 쌓아놓으면서 예산 퍼주다가 결국은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 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 지역 상권 등등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할 때마다 예산 7.8%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600조 훨씬 700조 가까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땅 파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게 정부로서는 아니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씀씀이 큰 거를 줄여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게 강행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을 늘렸으면 여당이 당연히 늘렸겠죠.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정부 여당이 지금 예산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너무 펑펑 쓰다 보니까 예산이 허점 난 게 너무나 예.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예산을 놓고도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총선에 대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겨뤄보자고 한다면 동구을이 아니 뭐 괄호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게 지금 대구에서 열린 치맥 파티에 참석해 한 말인데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다음 총선에는 이제 국회에 들어오겠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일단 그 당에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역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이제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 공천 안 주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내는 일단 저는 대구에 출마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노원 쪽에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 지지 구도 이거 자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떨어진 지역 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지역에서 또 한 번 도전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고 결국은 본인도 지역 정세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본인의 아버님이 이제 대구의 출신이고 또 본인도 대구에 여러 가지 그 집안 자체가 칠곡이나 이쪽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는 뭐 어떤 새로운 정치 등등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로 계산을 딱 해보면 예. 대구 아니면 표가 나올 데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서서히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이 입장들을 조금씩 흘려나가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친윤, 비윤 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나와요. 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으로 뭐 친윤 비윤 그 갈등이나 물밑에서 무슨 신경전은 아닌 것 같고 예. 과도한 좀 그 해석인 것 같고 네네. 저는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이준석 전 대표 개인의 지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병에 있는데 지금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노원병을 스스로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천하용인 그룹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에서 끌어안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비윤계라고 불리는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도 사실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노원병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노원병에서 또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당선이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발로는 못 끌어나가지만 어떻게든 상황이 잘 만들어져서 뛰쳐나갈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이후 상황을 대비한다면 대구에서 좀 이 털을 잡는 것이 본인에게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이제 이번에 홍 시장이 불러서 친백 파티에 간 겁니다만 대구와의 개인적 연고 그리고 예. 대구를 가면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한 지역을 택해서 가면 그 지역에 공천받은 국민의힘 인사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면 무소속으로 나간 이준석도 나름대로 인지도에서 보면 오히려 양강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개인적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예. 친윤과 비윤의 무슨 경쟁과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볼 때 약간 침소봉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상황도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수석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시민단체와 조총련 등이 이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조총련 친북 제1동포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관동 대지진 조선학살 100년에서 아마 일본 내에서는 이러저러하게 행사들이 많이 주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쪽에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우리 정진석 국민의힘 정진석 회장 같은 경우 참석을 했고 예. 민주당 측에서는 윤호중 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한 당연하죠. 거죠. 다른 예. 행사에. 예. 그건 우리 민단이라든지 우리 측에서 만든 그렇죠.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간 걸로 알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거기 가기지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행사에는 안 가고 이른바 청년 그룹,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이 반한 단체 성격이 좀 강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주최한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일부 참석자들은 총련계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지시와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조총련은 오래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간부로 나와서 윤미향 의원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북한 용어이고 이건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중대한 용어 아닙니까? 남조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그 예.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그 앞에서 공개적상에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티벳을 신장지구에 방문했다가 또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그 신장을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서문한 사람이 학살당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걸 마치 그 옹호해주는 듯한 사진을 찍혀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이건 더한 거죠. 아니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식 국회의원이고 지금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예. 어떻게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조총련계 인사가 연설하는데 거기 같이 서 있다. 이건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원직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와요. 본인이 그 SNS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길게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총련은 거기 그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 중에 하나였고 예. 본인은 민단으로부터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올 초에 이 칸토 대학살이잖아요. 딱 1923년 9월 1일 날 그 100년 전 이제 100년이 딱 됐는데 간토 대학살 그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 간토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본에서 이것이 마치 무슨 한국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식으로 그 유언비를 터뜨려 갖고 예. 우리 6천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학살한 아주 그런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이거를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간토 대학살과 관련된 추도 사업회가 올 초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 참석을 좀 요청을 해서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칸토 대학살과 관련된 그 진실 규명과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있고 해서 거기에 법안도 같이 이제 공동 발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들, 제1동포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그 추모하고 이런 행사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공동으로 그 주최한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었다는 것이고 예. 그 내용을 뭐 우리 윤미향 의원이 알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해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념 이야기요. 이념 예.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측면과 연결해서 이거를 좀 접근하려고 색깔론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명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선에서 해명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칸토 대학살과 관련된 예. 그 진실 규명과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받는 이런 것들로 우리 국력을 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좀 모아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살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 다른 축이긴 한데 말씀 주시죠. 전혀 다른 문제죠. 예. 그러면 김 위원장께서는 총련에서 초청하면 가실 겁니까? 안 가잖아요. 웬만한 지금 우리나라 있는 정치인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민단과 총련이 어떤 단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총련이라는 조직 자체가 북한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가서 그냥 그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듣고 앉아있는 윤미향 의원이 이게 뭐 자기는 몰랐다고요? 윤미향 의원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 위안부 관련된 일을 하셨죠. 남편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실형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총련하고 민단하고 구분 못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의도를 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왜 그러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일 참여하는 그 대회 왜 안 갑니까? 그 대회에서 초청장 안 보냈다고 그러는데 간다 그러면 거기서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뻔한 데 가놔놓고 지금 거기에 가서 그냥 가보니까 그런 단체더라? 그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건 그 해명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예. 이거 팩트인데 총련에서 초청 받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총련 초청 한국의 초청 그 충북 아니, 그 사업회에서 단체가 총련이라는 요청을 걸 해서 간 몰랐습니까, 것이고 그게? 갔더니 예. 여러 가지 그 실행 그 단위의 저 조직 중에 저 총련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도요. 그럼 그걸 거짓말이라는 전제에서 아니, 뭐냐면 지역 이게- 현장이니까 아시잖아. 지역 현장도 지역 행사 초청 받잖아요. 네. 그럼 지역 행사 초청 저도 어저께 뭐 토요일 행사가 많은데 그럼 행사가 몇 시에 시작해서 식순이 무엇이고 네. 참가자가 누구, 참석자 누구인지 알고 가십니까? 모르고 가십니까? 알고 가시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 같은 당협위원장도 동네 행사, 지역 행사에도 약간 몇 시에 시작하는데 누구 오냐? 식수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인사말이 있니 없니? 참가자 단체는 누구야? 당연히 확인하고 가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의전 차량까지 다 받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갔을 때 행사에 참가 단체가 누구인지 누가 발언을 하는지 식순이 뭔지 이걸 모르고 갑니까? 지역 현장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 핵심은 뭐냐면 예. 그 집회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에서 추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거기에 그 국회의원들도 그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예. 있고 제일동포도 있고 다 있었는데 가봤더니 그 안에 그 실행 단위 중에 하나가 총련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 간토 대학살이라는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국인이 학살당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단 더 색깔론보다는 제가 본질을 정리를 드리면은 좋겠다 이 예, 말씀을 제가 드리는 정리를 거죠. 해드리면은 그 대학살을 일본 정부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이 조총련이 네네. 단독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다. 이거는 맞는 말. 그런데 그 여러 단체 중에 조총련이 있었냐 없었냐를 놓고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논쟁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의 SNS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다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일단 외교부 입장을 볼게요. 국회 측에서 보내온 공문에 조총련이란 용어가 없었다. 그래서 주일 대사관 측에서 이 의전에 대해 공항과 숙소까지만 차량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윤미향 의원이 굳이 있는 사실을 은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의전을 받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인데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이제 뭐 공항과 숙소 이동 정도에만 도움을 드렸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윤미향 의원의 입장 자체는 이거죠. 일단 간토대학살 100주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다른 여러 국회의원들에게도 요청이 갔는데 뭐 전혀 일정이 되지 않아 참석을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참석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참석을 했다는 것인데 뭐 추후에 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윤미향 의원 문제 그리고 이념 전쟁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 민생 현안을 놓고선도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한데 앞으로 법안들을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처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